이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명 중에 3명의 남성이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된다고 하기도 하죠. 뭐가 고다? 뭐가 타올라? 뭐가 센 놈인데? 네, 안녕하세요. 눌러야 끄게 김정은 약사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비아그라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약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피디님, 이 성기능 장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뭐 옛날에 TV 같은 거 보면은 네. 고개 숙인 쑥스러워하지 남자라고 표현들 많이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하죠. 이제 정확하게는 erectile dysfunction, 그래서 발기 기능 장애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좀 의학적인 정의는 이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는데 충분한 발기를 얻지 못하거나 얻더라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자주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되고요. 4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 한 몇 프로 정도가 발기부전을 호소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직 30대여서 잘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40대 형님들한테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5%안 되는 거 아닐까요? 자꾸 본인과 선을 그으시네요. 네. 그러나 자,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요, 이 40대 이상 성인 남성의 무려 40%에서 이 발기부전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분들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 40%보다 더 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뭐 생각보다 많잖아 하면서 이제 지금 막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안도하기는 이릅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성기능 장애라고 하면 사실 이 발기부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혹은 약국에서 이 성기능과 관련돼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성욕 저하, 그리고 발기부전, 조루,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남자분들이 약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요? 네네네. 사실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적극적으로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혹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으실 때 이제 약 처방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예전보다 좀 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직까지 조루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수줍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덜 적극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한테 만족감을 못 주는데 본인만 만족하니까 미안하고 뭐 창피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사실 이 남성의 성기능 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조루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여성에서 가장 많은 성기능 장애는 성욕 저하증이라고 하고요. 이 조루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명 중에 3명의 남성이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된다고 하기도 하죠. 일단 이 조루는 이제 뭐 환자의 연령, 성행위 시의 상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미미한 성 자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삽입 직전이나 직후 혹은 동시에 이 성행위자가 바란 데보다 먼저 사정하게 돼서 그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이나 인간관계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뭐 길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느낌 딱 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제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성의학회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제 사정까지의 지연 시간이 삽입 후 1분 혹은 좀 임상적으로는 3분 이내인 경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조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평균은 한 약 5분에서 7분 정도를 이제 정상 범위로 보게 되고요. 20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지루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생각보다 많은 남성이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막 듣다 보면 이제 발기부전도 조루도 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네. 그럼 나도 뭐 별 문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성기능 장애는 단순히 성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몸 건강의 적신호를 알려주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곳이 혈액으로 꽉 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기에 있는 혈관은요, 샤프심 굵기에 되게 가는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언젠간 이 심장이나 뇌 쪽으로 가는 더 큰 혈관들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혹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발기부전과 관련이 깊은 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발기부전은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조루도 그렇고 발기부전도 그렇고 단순히 신체 조직이나 이 장기의 어떤 펑션, 그러니까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심리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심리적인 요인은 좀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우울감과 같은 좀 정신과적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방치가 되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발기부전이나 조루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신경입니다. 혈관 말고 신경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발기 그리고 사정이 되는 데는 이 자율신경이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게 이제 자율신경들이죠. 근데 이제 발기에는 부교감신경이, 사정에는 교감신경이 관여를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이 뇌간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나와서 교감신경의 경우는 등이나 허리 쪽으로,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이 골반과 꼬리뼈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이 자세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외상, 디스크 같이 뭐 이렇게 허리나 골반, 꼬리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음경으로 적절히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도 심리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신경과 관련된 부분, 뭐 자세라던가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중에는 이 발기부전을 위해서 뭐 비아그라, 9988, 시알리스, 샌돔, 타우르, 고든 뭐 이게 다 그 약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막 특허 풀리면서 막 제네릭, 그러니까 카피품이죠. 이 제네릭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이름들 보고 뭐가 고다, 뭐가 타올라, 뭐가 센 놈인데 막 이러면서 낄낄거렸는데 우리 유명한 한미의 99정 88 정도 이 99세까지 팔팔하자 이런 의미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뭐 여튼 이런 다양한 약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조루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릴리지나 네노마, 타폭센과 같이 이제 먹는 약이나 마취제인 리도카인 성분의 겔 그리고 스프레이 등의 의약품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약물로만 좀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 이게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좋았어, 나이스 했는데 이게 반복되거나 혹은 정말 근본적인 이 원인 질환들 이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기능 장애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려고 약을 먹어보자 하는 것보단 원인이 뭘까? 지금 혈관 질환이 있나? 혹시 급격하게 살이 쪘나? 아니면 최근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뭐 파트너와 정서적인 공감이나 교류가 좀 적었나? 아니면 내가 뭐 허리나 머리나 뭐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예전에 막 보면 연말에 젊은 분인데 막 비아그라 20알씩 처방받아 가셔서 막 도대체 어디 쓰세요? 했더니 이제 상사나 거래처에 선물로 하나씩 드린대요, 연말에.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기함을 했는데 이런 의약품들은 개인적으로 주고받거나 혹은 SNS나 우리 당근마켓 같은 데서 사고 팔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이제 법적인 부분은 좀 둘째 치더라도 일단 그렇게 음시로 유통되는 약들이 안에 무슨 성분이 든지도 모르는 불법 복제약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임의로 복용했다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비아그라 같은 약이 20알씩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기도 해요. 뭐 의사 선생님께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뭐 해외 나간다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을 말씀하셔서 받아오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약도 그렇고 이런 해피드럭들도 사실 상술이 좀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항상 이제 내 건강 전반을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 선택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성기능 장애와 관련해서 이 발기부전과 조루에 대해서 이 개념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조루 치료제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 약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나한테 좀 더 맞는 약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